공부 열심히 했나요? 주말에. 자, 9회 해설 시작할게요. 9회 문제는 그 각각의 페이지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2페이지 1-3번, 2번, 5번, 8번, 3페이지 9번, 11번, 4페이지 4번, 5페이지 9번, 10번, 11번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1-3번은 왜 하냐면 이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막계의 소낭의 형성 및 융합 이거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포 단원에서 소낭 수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뒤에 나와요. 뒤에 그 다음 장에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배우면 되는데 소낭 형성이 그 ER에서 소낭이 떨어지거나 그 소낭이 골지로 들어가거나 골지에서 소낭이 떨어져 나올 때 그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제가 GTP가 맞다라고 했는데 이거 ATP로 그냥 수정을 해주세요. 문제 수정. ATP가 필요하다. GTP도 쓰이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ATP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교재에도 GTP라고 되어 있긴 한데 ATP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ATP도 맞고 GTP도 맞는데 ATP가 맞다고 하는 게 더 옳은 문제라서 문제 수정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ATP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했는데 수업 시간 배운 내용을 꼭 했다고 해서 얘를 맞추는 건 아니고 이제 추론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교재에서 오타 제가 수정해줬나 모르겠네. 우리 미오신에는 타입 1, 2, 5, 3개 이렇게 배웠었죠. 두 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했는데 그룹 미오신 5도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폴리펩티드로 구성된 아이입니다. 근데 분자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봤고 이 스톱이 아니라 이게 스텝 사이즈예요. 스텝 사이즈. 그 해설에 제가 해설했던 걸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이게 지금 미오신 5의 그림이거든요. 해설에 있는 그림입니다. 미오신 요렇게가 하나의 미오신 분자 폴리펩티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것도 미오신 하나의 분자 폴리펩티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같이 만나서 이 그림처럼 미오신 5도 머리가 두 개예요. 머리 두 개. 폴리펩티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이동하는 방식이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요 까만색 분자가 ATP를 이용해서 구조 변화돼서 이렇게 74나노미터만큼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근데 왜 스텝 사이즈가 37이냐면 이게 한 분자로 나눠보면 이걸 2로 나눴기 때문에 37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노란색 분자는 그때 가만히 있어요. 이 자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ATP를 썼을 때 얘가 74나노미터만큼 가거든요. 그러면 이 한 분자로 따졌을 때는 여기 A라고 한 이게 지금 그림이 사실은 중간 부분을 썼지만 자 다시 그러면 원래 있던 대로 자 이렇게 두 번 가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한 발을 내밀었을 때 이 분자의 가운데 지금 다리는 이 빨간색과 지금 파란색이 이동을 하긴 했지만 이 가운데 이 분자의 중앙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내렸을 때 A 위치 있다고 했을 때 ATP를 하나 써서 다리는 74만큼 갔잖아요. 다리가 74만큼. 그러면 그때 그 모습이 이 두 번째 그림처럼 됐겠죠. 빨간색이 이동해서 74나노미터만큼 가면 두 번째 위치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때 이 가운데 부분을 점선을 내려서 그 위치를 해보면 37나노미터만큼만 가운데 부분이 이동하게 되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지점이 또 74나노미터 이 다리는 74나노미터만큼 갔지만 이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A-의 위치가 되면서 또 37나노미터만큼 이동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스트레이트 레버 암이나 뭐 벤트 레버 암이나 이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나 이런 방식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어느 경우에도 다리가 뭐 굽혀지는 이런 모습이 다른 거지. 중앙 부위가 37나노미터만큼씩 이동하는 거랑 하나의 미오신 머리가 ATP를 한 분자 썼을 때 74나노미터만큼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이동량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다른데 이 아래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미오신 머리가 두 개 있는데 미오신 머리의 둘 중에 하나에만 형광을 표시한 거야. 하나에만. 그러면 그 아래 그림과 참고해 보면 첫 번째 이 표시한 애가 한 발짝 내딜면 얘 기준으로는 74나노미터가 이동하겠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도 74만큼 이동하죠. 근데 그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머리가 이동한 다음에 어떤 시간 동안 가만히 그 위치에 있는 건 이 다른 파란색이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거고, 이 빨간 애가 한 번 이동할 때마다는 원래 위치보다 74만큼 떨어진 위치, 원래 위치를 0이라고 한다면, 포지션을 0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한 번 이동하면 빨간색 머리가 원래 위치에서 74나노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략적인 수치로 봤을 때 한 번 스텝 사이즈, 이동하는 그 스텝 사이즈를 보시면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될 수 있는 게 이 세 번째 있는 미오신 5야. 스텝 사이즈가 36, 이거 2배 하면 72, 74에 가까운 수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데이터는 세 개의 미오신 중에 미오신 5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면 돼. 뭐뭐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무에서 내가 미오신 5를 찾아내라고 한 게 아니니까 생물에서 추론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알맞은 보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미오신 5고, 미오신의 테일, 테일은 어디냐면 이 머리 말고 아까 그 중앙 부분, 이 부분에 형광 표지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부분, 이 머리 부분. 그러면 위에서 제가 그림 보면서 했었지만 한 번 이동할 때 한 번 스텝마다 얘가 6 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36. 여기서 뭐 37이나 뭐 36이나 뭐 32나 37이나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때는 74만큼 이동하지 않고 머리에 표시하면 37나노미터만큼 이동하니까 위의 데이터랑 다르겠죠. 위의 데이터 달리는 이 지점에 있다가 이 시간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좀 짧겠죠. X축을 시간, Y축을 이동한 거리라고 하면 얘는 조금 기다렸다가 37만큼 가고 조금 기다렸다가 37, 더 시간축으로 가만히 쉬어 있는 시간이 더 짧을 거고, 한번 이동하는 이 값이 37씩, 뭐 36씩 이동하겠죠. 데이터가 위랑 다른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같다고 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항상 그 문제에서 주어진 걸 잘 봐야 돼요. 근절. 자, 만약에 캠벨데이 근절을 안 배운 사람이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배운 사람들만 들으시면 되고, 안 배운 사람은 나중에 또 근절 배울 거니까 모르면 이 문제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배운 사람은 이렇게 근절만 있다고 가정을 하자. 실험 조건이니까 원래는 이 근절이 혼자 움직이진 않아요. 다른 근절이랑 계속 연결돼 있는데, 근절만 따로 얻어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왼쪽 Z디스크, 이 그림에서 이 왼쪽을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오신, 액틴 미오신, 움직이는 미오신의 형광 표지를 했어. 그 다음에 칼슘과 ATP 조건은 뭐냐면 이 미오신이 이동할 수 있는, 미오신이 이동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때 형광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는가? 미오신의 형광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디다 표시하든 미오신은 항상 플러스, 이 Z디스크 쪽이 플러스 쪽인데 플러스 쪽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미오신들은 왼쪽으로 이동할 거다. 1차적으로 얘가 왼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미오신도 더 왼쪽으로 당겨 오겠죠. 근데 여기도 머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결국에 Z디스크 쪽으로 얘가 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왼쪽 Z디스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당겨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Z디스크가 왼쪽으로 당겨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의 Z디스크도 왼쪽으로 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왼쪽입니다. 자, 8번. 보기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해서 선형의 염색체는 미세소관 맞죠? 선형이니까 진핵세포에만 존재하는 염색체야. 진핵에서는 미세소관이 염색체 이동을 담당해. 미세소관이 맞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장균은 원핵이죠. 원핵은 미세소관이 아니죠. 플라젤린이라고 불리는 전혀 다른 편모가 운동을 하니까 니에는 틀려. 세포의 위족 운동은 우리 배웠죠? 미세 섬유가 담당하니까 디귿도 얘네들이 관여하지 않는 운동이야. 자, 리을에서 이건 다양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일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좀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려해 주세요. 세포 내 분비 소낭, 우리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뭔가를 소낭을 이동할 때 동물 세포는 대부분 미세
소관을 쓰죠. 근데 여기서 미세 소관만 쓰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관여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내 분비 소낭의 이동은 미세 관여할 수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되고, 실제 피트 기출이었다면 좀 더 정확하게 동물 세포 내 분비 소낭은 주로 누가 이동하냐 이런 식으로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식물 세포는 주로는 제가 미세 섬유가 소낭을 이동시킨다고 했지만 당연히 식물 세포에도 미세 소관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배웠던 이 세포벽을 만들어내는 그 성분들 있죠. 세포벽 성분. 세포벽을 만들려면 소낭 안에 헤미데스모좀이나 팩틴을 넣어가지고 제가 바깥으로 분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미세 소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식물세포도 둘 다 이용하니까 이게 식물세포더라도 리을은 미세 소관이 관여하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니은 득이 답이다. 끝. 자, 그 다음에 9번.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MD는 이 똑같은 문제가 2번이나 기출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해 두세요. 미세소관, 미세소관을 이루는 것은 튜블린 이량체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를 섞어가지고 미세소관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미세소관의 튜블린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 중합되는 정도를 알아본 거죠. Y축으로 증가할수록 중합되는 정도. 자, 그래서 A 단계는 튜블린 다이머가 서로 결합해서 미세소관의 신장을 준비하는 단계다. A 단계. 아직 미세소관이 중합되진 않았는데 이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때 다이머가 서로 결합한다. 튜블린 단위체인 알파, 베타 단위체로 생체 내 조건에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시고,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핵을 형성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핵을 형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핵 주변으로는 더 튜블린 이중체가 잘 달라붙죠. 그래서 붙는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빨라서 늘어나는 단계가 이 B 단계인 신장 단계. 디귿 맞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더 많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튜블린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져 cc 이하로 되기 때문에, cc가 딱 되기 때문에 붙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같아서 전체 길이가 늘어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잘 읽어야 되는데 붙고 떨어지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C 단계는 동적 평형 단계죠. 붙는 속도와 떨어진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단계니까 리을은 틀립니다. 그래서 A, B, C를 먼저 받고,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센트로미어를 넣어주면, 센트로미어는 MTOC죠. MTOC니까 핵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였던 게 가처럼 더 빠르게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해설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었다 갑시다.